오늘의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내와의 연애부터 시작해서 어머니의 갈등과 그리고 제 가정을 지키기 위해 제가 선택해야 했던 일들을 지금부터 말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대학교 생활을 할 때 캠퍼스 커플인 CC로 많이 유명했습니다. 당시 저와 연희가 꽤나 닭살 커플이었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사귀었는데 같은 대학교를 가게 되어 같은 학교에서 7년간 연애를 했습니다. 그때 연희는 참 밝고 희망찬 아이였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참 인기가 좋았고 어른분들도 좋아하셨죠. 연희는 저의 군대도 기다려주었는데 제가 제대할 때쯤 연희네 부모님이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 다 연희가 대학교 3학년 때 초반 때 교통사고로 인해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참 많이 힘들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연희는 힘든 티를 많이 내지 않더라고요. 외동이었기 때문에 기댈 형제도 없었는데 그래도 참 씩씩하고 어른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힘들다 보니 대학교 3학년 중간에 자퇴를 하게 되었어요. 부모님이 조금이나마 남겨주신 자산이 있는 것 같았지만 연희는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모으더군요. 저는 연희가 힘든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연희와 결혼해서 제가 이 여자를 책임져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25살인 대학교 3학년 때 저희 전공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이 되는 시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제가 방황하는 이유를 연희의 탓으로 돌리면서 연희와 헤어지게 만들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와 엄마는 집에만 있으면 많이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 상황을 연희가 알면 많이 속상해할까봐 절대 들키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엄마가 저 모르게 연희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엄마랑 연희 때문에 사이가 안 좋았다는 걸 알게 되었죠. 엄마는 연희를 만나 강력하게 저와의 만남을 정리해 줄 것을 말했다고 합니다. 연희는 끝까지 매달렸지만 엄마 말만 하고 연희의 손을 뿌리치고 가버렸다고 합니다. 그때 연희 친구가 같이 있다가 제 엄마의 전화를 받고 친구랑 약속이 이미 되어 있어서 엄마한테는 말하지 않고 연희 뒷좌석에 친구가 앉아있게 하고 엄마랑 만났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에게서 그 상황을 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까지 나오실 줄은 꿈에도 몰랐고 그 친구가 말을 해주기 전까지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무것도 모른 저는 엄마와의 관계는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연희랑 약속하고 만나고 있었는데 이 애는 미리 그날 이별을 준비하고 나온 자리였던 겁니다. 그런데 또 제 엄마의 문자를 또 본 겁니다. 너 또 연희 만나러 갔니? 너 집에 오기만 해봐. 도대체 언제까지 만날 건데? 라고 온 저희 엄마의 문자를 보고는 연희는 처음에 저에게 티를 내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다행이다 안심했는데 일주일 지나고 저에게 헤어지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저희 엄마 때문이냐고 제가 설득해보겠다며 제발 헤어지지만 말자고 계속 말을 했어요. 그런데 마음을 잡았는지 끝까지 저에게 잡혀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연희는 그때 이후로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어요. 하지만 번호는 바뀌지 않았더군요. 그래서 무작정 기다렸어요. 저는 헤어지고 난 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고 싶은 마음에 술 먹은 뒤 전화도 했었어요. 역시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그런데 어느 날 연희에게서 문자가 하나 왔었습니다. 그 문자를 본 뒤 제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나 너 이렇게 망가지려고 헤어지자고 한 거 아니야. 정신 차리고 엄마 말 잘 듣고 제대로 행동해. 내가 만났던 사람이 이 정도 일 가지고 무너지면 만났다는 자체를 정말 후회될 것 같아. 무슨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 정말 제대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취업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모습에 친구들이 놀랄 정도였어요. 매일같이 술만 먹으면서 페인같이 지내던 애가 스터디 그룹도 나가고 발로 뛰면서 열정적이게 행동하는 걸 보고 다행인 것 같다며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좀 마음이 잡히고 방황하지 않을 때 연희의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어보니 이미 전화번호가 바뀐 상태였습니다. 그때 이후로 소식을 전혀 듣지 못했었어요. 제 앞가림은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연희가 잊혀지지가 않더군요. 그래서 저는 제대로 된 연애를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누가 소개를 시켜주고 저를 마음에 든다고 다가와도 마음을 잘 열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엄마에게도 마음이 풀리지 않더군요. 이렇게 만든 사람이 엄마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기로도 다른 일을 만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틈만 나면 연희를 찾았어요. 그리고 헤어지고 난 뒤 5년의 시간이 지나게 되었는데 그러던 중 별로 그렇게 친하지는 않았던 대학교 친구들끼리 술 먹는 자리가 생겼어요. 연희는 잘 지내냐고 물어봤더니 다들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애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 나 걔 몇 달 전에 봤는데. 애 있는 것 같던데? 그런데 애가 4살? 5살 정도인 것 같더라. 아는 척하긴 좀 그래서 말은 안 걸었는데 갑자기 걔는 왜? 아니, 그냥 잘 지내나 해서. 근데 어디서 봤어? 아, 나 며칠 전에 본가 내려갔다 왔잖아. 거기 앞에 있는 밥집이 있는데 거기서 가게 하는 것 같더라. 그래서 그 술자리가 끝나고 이 친구에게 그쪽 주소를 받아서 찾아갈지 말지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헤어진 시기와 비슷한 나이에 아이가 있다는 것을 듣고 혹시 모를 생각이 들게 되더군요. 그래서 2주 정도 고민을 하다가 그 주소에 적힌 가게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갔을 때에는 가게에 들어가진 못했지만 그 가게 안에 있는 사람은 분명 연희가 맞았어요. 그런데 가게에는 연희와 연희의 딸로 보이는 아이만 있었고 아이의 아빠로 보이는 사람은 없더군요. 순간 저를 본 연희는 많이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이었지만 이내 얼굴 표정이 다시 바뀌더군요. 그러더니 차갑게 여기는 어떻게 알고 온 거야? 민수가 너를 여기서 마주쳤다길래. 뒤에는 너 딸이야? 수연아 인사해. 수연이라는 이름을 가진 연희의 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신기하게 저를 많이 닮았더라고요. 누가 봐도 딱 제 딸이었어요. 너무 저를 닮아서 기쁨도 있었지만 놀랐어요. 그래도 저는 먼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 물었어요. 언제부터 여기서 일한 거야? 좀 됐어. 3년 정도 된 것 같네. 수연이는 몇 살이야? 5살? 더 할 말 없으면 이제 나가주라. 라고 한 뒤 자리에서 그냥 일어나려고 하더군요. 아이 아빠는 어디 있어? 라고 했더니 멈칫하더니 네가 뭔 상관이냐고 하는 겁니다. 혹시 그때 헤어지자고 한 이유가 이거야? 지금 알았어도 상관없어. 너한테 양육비 받을 생각도 없고 아빠 노릇도 기대 안 해. 그러니까 그냥 나가주라. 나 지금은 그때랑 달라. 꽤 괜찮은 직장에 취직도 했고 집도 차도 있어. 정리된다면 연락해주라. 내 연락처야. 라고 제 명함을 주고 나갔습니다. 나가서 차에 타고 가던 도중 한 번 더 보고 싶은 마음에 차 방향을 다시 돌려서 다시 가봤습니다. 그런데 불 꺼진 가게 안에서 혼자 앉아서 울고 있는 연희의 모습이 있었어요. 저렇게 여린 사람이 어떻게 혼자서 아이를 키울 생각을 했는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단 그냥 차를 다시 돌려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저는 엄마를 찾아가 상황을 설명하고 제가 연희와 수연이를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여전히 반대를 하셨어요. 너 그 애가 진짜 너애인 줄 어떻게 알아? 유전자 검사해야지. 그럼 내 애면 결혼해도 되는 거네? 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애가 네 애인 것만 확인하고 가끔 가서 챙겨줘. 절대로 데려올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연희라는 걔가 지금까지 어떤 놈이랑 놀아놨는지 어떻게 알고 결혼을 한다는 거야? 엄마! 하고 저는 소리를 쳤어요. 너 내가 이러려고 그때 반대한 거 아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내 엄마라는 사람이 저런 사람이라는 게 더 화가 났어요. 나는 이제 포기 못해. 난 결혼할 것이고 두 사람 이젠 2번 다시 상처 주지 않을 거야. 그리고 2번 다시 버리지 않을 거라고. 누구 맘대로. 내가 그 애를 너한테서 떼어내서 네가 잘 된 거야. 어떤 무당이 그러더라. 그 애가 애군이 많아서 네 출생들 막는다고 그러니까 아예 시작도 생각하지 마라. 네가 이러면 내가 그 애 가만 안 둬. 하시면서 협박을 하셨어요. 아직도 제가 그때의 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모습은 변하지 않았을지 모르나 저는 딸이 있는 걸 보고 온 후로 마음의 변화가 많이 생겼습니다. 내가 그 둘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어야 한다고 각오하고 또 각오했기 때문에 엄마의 어떤 협박도 통하지 않았어요. 엄마는 제가 예전과 다르게 엄마의 말에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무슨 생각인지는 그때 몰랐는데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제가 출근하고 나면 늘 연희에게 찾아가 시집살이를 시키고 제 딸을 미워하며 훈육일합시고 몇 가지 들었다고 하는데 저는 그때 엄마를 버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엄마의 시집살이를 못 견디는 연희는 나는 너네 부모님의 만족을 채워줄 수 없는 사람인가 봐. 그냥 헤어지자. 아니 그건 절대 안 돼. 이젠 내가 끝까지 지킬 거야. 나 믿고 따라와줘. 아이를 혼자 키울 정도로 강해 보였던 연희의 모습이 너무 안쓰러울 정도로 약해져 갔어요. 저는 혼자 엄마를 찾아가 말했어요. 엄마가 계속 연희와 수연이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난 이제 내 가정을 택할 거야. 엄마도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뤄서 최선을 다해 산 것처럼 나도 그럴 거라고. 내 가정은 내가 지켜.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 엄마일지라도. 나 이제 안 참아. 한 번만 더 상처 주면 그땐 영원히 안 보고 살 거야.
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제 뒤통수에 대고 물건을 던졌습니다. 순간 뒤돌아서서 마지막 인사를 해야겠다고 뒤돌아 인사를 했는데 그만 엄마는 자신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하필 손에 쥐고 있는 커피잔을 던졌는데 머리를 맞았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머리에 상처가 난 줄 모르고 마지막 말을 하는데 이마로 피가 흐르더군요. 엄마는 자신도 놀랐는지 화장지를 가지고 뛰어왔지만 저는 그런 엄마를 뿌리치고 마지막 인사하고 뒤돌아 나와버렸습니다. 그렇게 인사가 정말 마지막이 되어 지금은 꽤 오랫동안 안 보고 살고 있습니다. 엄마 자존심에 연락도 없지만 끝까지 반대하는 말 건너 들었네요. 저희는 수연이 밑으로 아들 하나 더 낳아서 아들 재롱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 엄마가 끝까지 허락하지 않는다면 저도 끝까지 안 보고 살려고 합니다. 저는 와이프도 아이들도 행복하다면 지금의 제 생활에 만족합니다. 이젠 제가 책임져야 하는 가족이 셋이나 됐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살고 있어요. 정말 인연은 다시 만나는 것 같아요. 늘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연애 때는 같이 술자리를 좋아해서 술을 자주 먹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술도 줄이고 모임도 자제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여전히 술을 즐기고 모임도 끊임없이 다니더군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안 하던 짓을 하는 겁니다. 술만 먹으면 주사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잘할 때 차별받은 거 하며 저한테 있는 불만이나 아직 어린 아이들한테 바라는 점 등등 이런 것들을 새벽이 될 때까지 나불나불. 이건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애들도 힘들어하고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술을 끊어보는 것은 어떠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자기는 직업상 술도 먹어야 하지만 술을 끊으면 낙이 없다고 하더군요. 가족이 있는데 왜 술로 낙을 찾냐고 물어도 자기는 죽어도 술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술을 더 마시더군요. 그걸로 인해서 다툼을 하게 되었어요. 이날도 어김없이 술이 거하게 취해서 왔더군요. 아니 술을 적당히 먹어. 그리고 일주일에 적어도 3번 정도만 먹어야 하는 거 아니야? 사업하는 사람이 술을 어떻게 3일만 먹냐? 사업하는 사람들 다 일주일 동안 마셔야 사업할 수 있다고 하든?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고 그래. 그럼 모임 자리에 다들 마시고 있는데 나만 뻘쭘하게 그냥 있냐? 못 먹는 술도 아닌데. 그럼 술자리를 줄이면 되지. 어떻게 줄여? 다 만나다 보면 거기에서도 일거리가 나오는데. 참 핑계도 좋다. 진짜라니까. 제발 둘러대지 좀 마. 술 마시기 위해 자리를 만드는 거겠지. 가만히 보면 이유도 가지가지야. 기분이 좋다고 마시고 비 온다고 마시고 힘들다고 마시고. 참 대단해. 주변에 있는 지인이나 친구나 하나같이 다 똑같아. 내가 그렇다고 한 달 내내 먹는 것도 아닌데 그러냐? 웃기지 말라 해. 일주일 내내 마시다가 어쩌다 하루 고주망태 되도록 먹고 꽐라되면 이틀 참고 또다시 마시고 그러면서 그런 걸로 한 달 동안 먹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어? 이건 알코올 중독 수준이야. 거기에다 주사까지. 제발 정신 좀 차려. 너도 예전엔 같이 마셨으면서 그러냐? 난 네가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가면 갈수록 잔소리가 더한다. 네 행동을 봐.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인가? 집에 오면 곱게 자든가. 아니잖아.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거 아니야? 아니, 내가 언제 주사를 부리고 난리를 쳤다는 거야. 난 주사라는 거 절대 없어. 참 기가 막히더군요. 사실 술 먹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정도라는 게 있는데 너무 지나치고 문제는 주사여서 그것 때문에 술을 줄이던가 끊으라고 하는데도 말을 듣지 않더군요. 그럼 술 취한 모습 다음에 찍어서 보여줄까? 그러던가 난 인정할 수 없으니까 증거를 내밀어. 그래서 계속 마시겠다는 말이네? 난 절대로 못 끊어. 애들도 힘들어하는데 못 끊는다고? 아니, 내가 얼마나 힘들게 한다고 하는 거야. 너 진짜 문제 있다. 기억까지 못하니까 알코올성 치매다. 진짜 심각하네. 생각해봐. 애들 갓난아이일 땐 술 먹은 상태로 애 입술에 뽀뽀해서 깨우고 애들 크니까 이젠 자는 애들 깨워서 당신 주사 듣게 하고 이건 고문이야 고문. 이러다 말겠다 했는데 정말 지겹다. 너 말 심하게 한다. 더 심하게 해볼까? 당신 누구 닮았나 했더니 저번에 시댁 가서 알았다. 말만 들었지 직접 보지 않아서 몰랐는데 정말 시아버지 꼴불기 언니더라.
너도 봤잖아. 그걸 보면서 느낀 거 없었어? 너도 시아버지랑 삐까삐까해. 집안이 왜 그러니? 그만해라. 서로 부모는 건드리지 말자. 그런 말 듣기 싫으면 정신 차리라고. 술 먹은 날은 아예 들어오지도 말아버려. 그럼 지금 나보고 날마다 집에 오지 말라고 하는 거네? 뭐 이혼이라도 하자는 거야? 못할 것도 없지. 그럼 너네 집에 가버리라고. 너 지금 후회 안 할 수 있어? 가라고. 이놈이 취해서 또 되돌릴 수 없는 말을 짓거리길래 이번엔 행동으로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저는 자는 애들 깨워서 옷을 챙기라고 하고 저도 짐을 챙겼어요. 그런데 갑자기 짐을 잡아채더니 저를 밀치면서 야, 말도 못하냐? 지금 뭐하는 짓이야? 왜 이래? 가라며. 그만해라. 다 뒤집어 엎어버리기 전에. 엎어봐. 누가 무섭대? 해보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책상 의자를 발로 차서 넘어뜨리더군요. 그러더니 갑자기 책상도 마저 넘어뜨리더라고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신랑놈이 지랄하다 하필 애가 근처에 있어서 발을 다치고 말았어요. 저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라서 미친 새끼야. 제정신이야? 이제 행패까지 하냐? 애가 다쳤잖아. 저는 너무 열이 받아서 옆에 있던 파리채로 신랑을 사정없이 때렸어요. 남편놈도 애가 다쳐서 놀랐는지 가만히 있다가 제가 하도 심하게 때리니까 아팠는지 파리채를 잡더군요. 미친 새끼랑 같이 있기 싫어서 짐 챙길 필요 없이 나가려고 하니까 애들을 붙들고 못 가게 하더군요. 도저히 애들만 두고 나올 수 없어서 그날은 참고 있었어요. 저도 한숨도 자지 않고 있다가 아침에 신랑이 깨자마자 자기가 저지른 것들 다 치우라고 했어요. 현장을 보고 본인도 놀랐는지 제 눈치만 보고 별말 없이 다 치우더군요.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는데 대꾸도 해주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부터 고민을 했어요. 이 사람과 어떻게 끝내야 하는지를 말입니다. 이젠 폭력에 물건을 집어던지는 행패까지 도저히 더 이상 같이 살 수도 그렇다고 봐줄 수도 없겠더군요. 그래서 우선 술 먹고 취해서 또라이짓 하는 거 영상을 찍어야겠다고 마음먹고 우선 먼저 이사갈 집과 애들 유치원을 알아봤어요. 성질 같아서는 바로 끝내고 나가버리고 싶었지만 감정적으로 하면 애들한테도 저한테도 손해가 될 것 같아서 감정을 우선 누르고 계산적으로 해결을 했어요. 우선 집이 공동 명의라서 제 명의로 돌릴 것을 말했더니 저번에 한 일이 있어서 그런지 순순히 바꿔주더군요. 그리고 차도 하나 중고로 샀습니다. 그동안은 면허 따놓고 무서워서 신랑 차도 못 끌고 다녔는데 사람이 악에 바치고 다급해지니까 그렇게 무서웠던 운전이 하나도 무섭지 않더군요. 우선 이 사람과 헤어지려고 하나하나 준비를 몰래 하고 있었는데 이 또라이가 드디어 또 사고를 치더군요. 제가 예전과 전혀 다르지 않게 대하니까 제가 화가 풀린 줄 알고 개벌은 안 못 준다고 세상에 술이 떡이 되어서 들어왔더군요. 솔직히 남편 모르게 이혼을 준비하는 동안 남편이 술 안 먹고 잘하는 거 보고 조금 흔들렸는데 쓸데없는 감정만 낭비했었던 거죠. 그날 난리를 치고 전에 있었던 얘기며 제가 차를 타고 다닌 것까지 시비를 걸고 집 명의 변경해준 것도 후회된다는 둥 제가 그동안 자기를 위해서 해준 것이 없다는 둥 아주 고래고래 소리를 치면서 역대급 주사를 보여주더군요. 우선 애들부터 옆집에 맡겨두고 신랑 하는 짓을 핸드폰에 다 담았습니다. 집안의 물건들 다 때려부시고 난리를 치더군요. 처음엔 살짝 말렸더니 더 난리더군요. 그래서 아예 말리지 않고 그대로 뒀더니 가전제품 다 던지고 식탁 의자로 냉장고 치고 솔직히 무서울 정도로 난리를 치더군요. 옆집에서 경찰을 불러서 남편을 겨우 말렸습니다. 집에선 도저히 잘 수가 없어서 옆집에서 자고 아침에 집에 가보니 남편 놈 떡신이 되어 자고 있더군요. 정말 간단하게 짐을 챙겨서 나왔어요. 집은 나중에라도 알아서 하면 되니까 그냥 두고 월세로 얻어둔 집으로 갔어요. 간단하게 생활할 수 있게 물건도 사고 거기에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애들 유치원도 그만두고 저도 일을 그만두고 친정 시댁 다 말하지 않고 잠적을 해버려서 아무리 수소문을 해도 저희를 찾아낼 수 없었던 남편은 실종 신고를 했더군요. 결국 저희 사는 것을 알고 찾아왔더군요. 저를 보자마자 애들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하더군요. 잘못했어. 다신 이딴 짓 하지 않고 술도 끊을게. 우선 하던 일 그만두고 다른 일 다녀볼게.
그러면 술자리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 그걸 말이라고 하니? 어딜 가나 술자리는 있어. 다 자기 하기 나름이지. 요즘 세상에 억지로 권하지 않아.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영상 보내준 거 봤어. 다신 이딴 짓 안 할게. 술 끊을 테니까 집에 가자. 저는 남편 놈이 저를 찾았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핸드폰에 있는 영상을 보내줬거든요. 본인도 본인의 행동을 보고 놀랐는지 술까지 끊는다고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바로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고 앞으로 3개월 지켜보고 술 진짜 끊으면 집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아빠도 아빠라고 애들이 아빠를 보자마자 너무 좋아해서 저만 생각하지 않고 두고 보기로 했어요. 그렇게 남편은 장거리를 매일 오고 가더니 3개월의 약속을 지키더군요. 그래서 저희는 다시 합쳐서 살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던 일 계속 일하는데도 일체 술을 먹지 않고 있어요. 본인도 술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했던 거라는 걸 뒤늦게 깨달았는지 약속 잘 지키면서 술의 금연까지 인연을 지키고 있답니다. 항상 경각심을 가지면서 술이 땡길 때마다 영상을 보면서 다짐을 한다고 해요. 저희 남편 다신 개 같은 짓 안 하려고 애쓰고 있답니다. 다시 술을 먹을 경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애들과도 평생 연락도 못하고 서로 평생 안 보는 걸로 각서까지 받아놨어요. 이미 공증까지 받아서 액자로 만들어서 거실에 떡하니 걸어놨어요. 그리고 애들과 약속한 것도 써서 그것 또한 액자로 만들어서 같이 걸어놨습니다. 애들이 어려도 아빠가 술을 안 먹기로 약속한 것은 알기 때문에 한 번씩 액자에 있는 글을 읽어달라고 하더군요. 신랑이 술을 안 먹으면서 달라진 제일 큰 변화는 애들이 밝아졌다는 점입니다. 아빠가 항상 술 먹고 오면 어린 것들도 불안해했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고 아빠 퇴근 시간을 기다리더군요. 남편도 스스로 지금 사는 것에 만족하면서 건강도 많이 되찾았어요. 지금은 주말이면 집에 있지 않고 소풍도 가고 여행도 갑니다. 예전 같으면 택도 없는 일이었어요. 늘 술에 취해서 자고만 있었는데 술 하나로 많은 변화가 찾아온 거죠. 신랑이 그러더군요. 이런 개망나니 짓을 한 자기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평생 약속 잘 지키고 잘 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충분히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여보 화이팅! 우리 행복하게 살자.